네, 안녕하세요. 잡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최근에 한 조사를 보니까요. 2030 세대의 80%가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뭐 재미로 사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뭐 취업이 어렵고 또 월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는 인생 역전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 주변에는 복권 당첨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인생 역전, 일확천금의 꿈 절대 가지지 마시고요. 책 대신 복권에 의지하는 일이 꼭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잡매거진 취업 토크 잡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잡담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승전 취업 홍기찬 취업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확천금 외에 복권 사기보다 여러분들 발로 좀 뛰셔야겠죠. 얼마 전에 삼성전자 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있었는데 갔다 온 친구들이 좀 주변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수기 시기에 틈새가 분명히 열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면서 구직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팟캐스트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 개론의 비자발적 취업 전문가 철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진짜 연말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연말만 지나면 다들 기다리시던 병신년이 오는데요. 자, 올해 연말은 이렇게 되게 춥고 쓸쓸하게 보내지만 내년에는 좀 와신 상담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는 사람 이상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촌철살인의 합리적인 멘토 SH 미래엔저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닝을 듣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복권을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단 한 번도요? 네. 복권에 의지할 일이 없었다는 뜻이겠는데 네. 앞으로 인생을 계속 좀 그렇게 복권을 살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예, 언제나 긁지 않은 복권 같은 우리 이시안 대표님. 자, 이어서 잡매거진의 안방만인 가도 같은 우리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져서 좀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발로 많이 뛰셔서요. 몸도 녹이고 또 취업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에 무슨 중요한 좋은 소식을 갖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윤선 양 궁금합니다. 취업준비생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최종적으로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사실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기말 준비에 또 남은 면접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최윤선입니다. 그래요. 일단 뭐 중간 점수가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최종 발표는 언제 나는 거예요? 아마 12월 중순에 나지 않을까. 12월 중순? 네. 조만간 저희가 또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는 정말 복학생 티를 벗은 것 같습니다. 중대방송국 강민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에는 정말 체력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좀 추운 날씨에 객기 부리고 좀 얇게 입고 돌아다니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내년 상반기라든지 지금 남은 하반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복학생 강민우입니다. 네, 건강이 최고죠. 자, 오늘의 잡담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의 주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 한해 공채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요. 아직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취업재수입니다. 올 한해 어디든 취업을 하던지 아니면 내년에 재도전을 할지를 물었더니요. 83.7%가 재수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사정은 나아질 줄 모르고 내년에도 합격의 보장은 없는 상황에서 이 재수를 선택하는 게 옳은 건지 오늘은 취업 재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재수, 뭐 이미 난 틀렸어라고 이제 취업 재수 벌써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또 뭐 합격을 해도 더 원하는 더 좋은 직장에 가려고 취업 재수를 선택하는 분들 계신데, 우리 윤선 양이 제일 뭐 이 주제와 가까운 분이잖아요. 사실은 어때요? 취업 재수를 선택할 의향이 있습니까? 올해 못하면? 저는 당연히 재수를 할 거고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니까. 사실 제가 이번에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번에 잘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반기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되면요, 이번 잘 되면요? 네네. 잘 되면은 열심히 해야죠. 이제 들어가서. 재수는 아닌 거고. 네네네. 예. 네,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번에 좋은 결과가 없다면 당연히 이제 재수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또 취업 준비생들의 숙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취업 재수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재수를 선택한 취업 준비생들은 어떤 마음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까? 홍기 선생님, 학생분들 많이 만나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정말 아무 곳도 붙지 못해서 비자발적으로 이제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을 이제 완료 지었는데 좀 메이저 대기업에 대한 뜻이나 꿈이 있기 때문에 또는 본인이 원하는 직무 때문에 다시 재도전하는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지사 시험장에 가는 친구들 중에 현업에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런 현직의 이력을 숨기고 뭐 구직 활동 임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취업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목표 설정 관련돼서 어디 붙고 나면은 원래는 본인의 목표가 있었지만 집안의 뭐 어르신들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듣게 되면 쉽게 이제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류가 있기 때문에 각기 상황별로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철수 씨는 취업 재수를 한 적이 있나요? 그쵸, 뭐 취업도 지금 팔수인가요? 부수인가요? 그냥 뭐 저는 이제 취업 준비가 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뭐 한 번은 제가 사실 모 주류업체 영업에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했는데 사실 제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뭐 은행을 나오면서 영업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여의치가 않으니까 또 영업 직무만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운 좋든 나쁘든 어쨌든 붙었는데 다시 또 영업 쪽에서 뭐 커리어를 쌓을 자신이 없어서 그때 포기하고 지금 여기 다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내성에 차지 않아서 재수를 선택하는 대표적인 경우였네요. 그렇죠. 뭐 취준생들이 다들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분야만 쓰진 않고 사실은 좀 기계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원하지 않는 기업들을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재수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그 뭐 중소기업은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미스매치 현상이라고 많이들 저희가 또 주제로 다뤄보기도 했는데 취업 재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이런 미스매치 현상도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취업 재수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인문계생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인문계생보다는 당장에 그 기술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영업 몇 군데 빼놓고는 거의 기술적으로 해서 이공계생들을 좀 원해요. 이공계생들은 요즘에는 뭐 취업 깡패라는 말도 있듯이 그래도 사실 되니까. 어렵긴 하지만 인문계생보다 그냥 좀 잘 되는 편이라서 저는 그렇게 보자니까 인문계와 이공계 그런 미스매칭이 좀 더 그 이 중소기업으로 안 가는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현상은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고. 취업 재수생들이 아무래도 인문계생들이 좀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수생이 원인이냐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인문계와 이공계 미스매칭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그래요. 이시안 대표님은 취업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을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아무 생각이 없구나라는. 그 학생들에게? 네. 아니요.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반 정도는요.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죠.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게 다르거든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또 시켜주는 것도 다른데 너무 우리 학생들은 하고 싶은 것만 너무 바라봐요. 근데 사실은 그 하고 싶은 거에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막상 들어가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지원해서 했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럼 그쪽 사람들은 이 사람은 여기 맞지 않는구나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맞지 않는지 자기가 좀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도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단 하고 본다거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재수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를 자기가 먼저 체크한 다음에 하셔야지 그게 가능성이 있는데 그대로 똑같이 하면은 역시 내년에 똑같은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별로 생각이 없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진단이 없구나, 뭐 이렇게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더 엄청 많은 분석과 노력이 필요한 게 이 재수인 건데. 네. 예. 근데 이거 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연예인들이 참 나쁘다고 보거든요. 왜요? 어떤 이유에서요? 우리 연예인들은 그 방송에서 되게 뭐 걸그룹, 내가 뭐 6년 동안 그걸 견뎌가지고 연습생을 견뎌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꿈을 이룬 사람으로 굉장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룬 사람은 요만큼이고 많이 만나서 알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소개가 안 되고 이것만 하니까 꿈을 꾸고 열심히 하고 6년, 7년 하면 언젠간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것 자체를 정말 이상적인 꿈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 스트레스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뿐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업 재수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민호 군은 뭐 아직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취업이 뜻대로 안 되면은 취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수를 선택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재수를 하기 전에는 이제 대학 들어갈 때도 좀 재수를 해서 들어갔지만은
일단 무작정 다시 하는 거는 그건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서류라든지 그런 걸 여러 가지 집어넣는데 좀 그래도 좀 가능성이 보이고 좀 자기 문제점이 파악이 된다 싶으면 그때 가서는 그걸 보완해서 다시 해보면은 분명 좋겠지만은 그냥 아 이거 안 됐으니까 그냥 일단 내년에 한번 다시 해야지 뭐 그냥 이렇게 마냥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때 되면은 물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좀 되게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보고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요. 예. 쉽게 말해서 아몰랑 이런 식으로 취업 재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실 취업 준비생들이 재수를 선택을 해도 뭐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구체적으로 재수를 선택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이 조사 결과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재수를 선택한 취업준비생들에게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인지 물어봤더니요. 가장 높은 순위가요. 경쟁자들의 스펙이 좀 갈수록 높아진다는 게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습니다. 뒤를 이어서는요. 나이가 많아지는 것, 그리고 지인이나 가족의 걱정, 미래에 대한 고민, 또 취업 준비의 비용 등 순으로 답을 했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여자라서 그런지 나이가 많아지는 거에 참 공감이 가네요. 네. 그래요. 예, 우리 주리 씨는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 것에 공감을 했고 취준생들은 이 조사 결과 중에서 뭐가 제일 공감돼요, 윤선 양? 저도 나이가 제일 많아지는 것이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뭐 경쟁자 스펙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때부터 이미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항상 어디에서나 느끼는 거라서 1순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나이도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굉장히 크고요. 네, 또 주위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것도 되게 마음 안타깝고 어떨 땐 싫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괜히 좀 걱정한답시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네, 엄청 많아요, 의도와 진짜로. 다르게. 예. 네, 진짜 예를 들면 네.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뭐 어떻게 뭐 진짜 뭐 잘 됐던 친구들이 있으면 난 널 응원해. 넌 잘 될 거야. 뭐 내가 나의 길을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친구가 그렇게 잘 돼서 진짜 너무 기분 좋은데 한편으로 너무 슬픈 거예요. 비교되고 괜히 나 스스로. 네. 예. 그리고 나의 길을 다 줄게. 그러면 이제 솔직히 속마음은 꺼져.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기분이 나쁜데. 네. 그래요. 아유, 그만큼 또 예민한 거예요. 지금 취업 준비. 민우 군도 이 조사 결과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죠? 네, 저는 사실 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뭐 하나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도 사실 이제 주변에 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지금 일선에 서 있지 않지만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그냥 같이 이제 우울해하고 하니까 같이 밥 좀 같이 먹고 뭐 가끔 좀 맥주 한잔 하고 하면은 진짜 딱 울기 직전까지 애들이 감정이 고조가 돼요, 항상. 그래서 진짜 제가, 나도 내년에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예. 그래서 막 좀 토닥토닥 해주긴 하는데 또 제가 또 그럴 입장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냥 이거는 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어떤 취준생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조사 결과인 것 같고 우리 철수 씨가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취업학개론 운영하면서 뭐 정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가 다들 이 고민 털어놓으면서 우는 분위기여가지고 다시는 정모를 안 한다고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사실 저희 그 취업학개론 내에서 이제 오픈 채팅이라 그래서 이제 뭐 업체에서 하는 메신저에서 하는 그 메일 방을 열었어요. 근데 거의 한 40~50명씩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매일 하는 얘기가 똑같이 우는 소리하고 우울한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폐쇄를 하고 앞으로 운영 안 하겠다 공지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러면 충분히 공감이 가겠네요. 그럼요. 특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나이에 대한 게 이제 제일 좀 와닿거든요. 사실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 외할아버지 제사를 다녀왔는데 외할아버지가 제 나이 때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제가 좀 나름대로 어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이제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좀 극단적으로 이제 할아버지라고 본인이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충분히 뭐 도전할 수 있는 나이고 사실 홍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또 좌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괜히.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학생들 보면 가장 이제 상실감을 많이 맛볼 때가 그럴 때요. 이게 스터디 모임을 많이 하거든요.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 둘 취업을 해서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남겨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 안 되는 스터디원들도 있거든요. 걔네들은 끝까지 안 돼요. 근데 이제 잘 되는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본인의 경쟁력도 같이 올라가고 좀 동기부여가 일어나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커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뭐 남자친구가 취업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만큼이나 그러니까 뭐 요즘 청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데 받아들일 때 이제 동료가 취업을 하게 되면 진심 어리게 좀 축하를 해줘야 되고요. 그 친구가 왜 잘 됐을까? 그럼 나한테는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할까?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마음가짐상, 정신 건강상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시안 대표님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취준생들이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지금 여기 그 예를 든 것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요, 네.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나이, 나이도 그렇고 갈수록 높아지는 경쟁자 스펙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저 요즘 그 성신여대 강의를 나가는데 네네. 그건 여대잖아요. 그러니까 4학년이라고 해도 한 23, 24이에요. 23, 24살짜리 여자애가 자기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뭐 한숨을 정말 그리고 사실 1학년들도 그 4학년 23, 24살 여자들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화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상명대나 또 나가는 다른 대학에 가면 남녀공학으로 있는 데는 23, 24시면 한참 재롱 부리기 좋을 나이. 어린 나이. 네, 그러니까 복학생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상대적이거든요. 주변에 이런 친구들만 있으니까 내가 되게 나이가 많다라고 느끼고 그러는 것들인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 갈수록 스펙이 높아져 봤자, 근데 지금 된 애들을 보면 그럼 나보다 굉장한 스펙이 됐냐라고 한다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고 나이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고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언니도 이번에 됐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되게 슬프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나이가 많아져도 그것이 큰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성에 너무 좀 좌우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 쓸데없는 걱정들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좀 꼭 여러분들이 한 마음가짐을 바로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결국에는 그래도 나이가 적은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갖긴 갖거든요. 조사 결과가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뭐 나이가 상대적이라고도 얘기했고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했지만 나이만큼은 사실 조금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시면요, 인사 담당자에게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의 나이를 살피는지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무려 73.9%가 좀 그렇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 신입사원의 적정 연령은 27세, 여자는 25세로 나타났습니다. 좀 취업준비생들이 어느 정도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더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예. 그 설문조사 하나를 좀 덧붙일게요. 네네. 제가 늘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한답니다. 예. 한 번 하고 티내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인 여기서 325개사 그 인사 담당자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은 적정 연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인사 담당자한테 사실 솔직히 뒤에 까놓고 보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1위가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예 안 된다라고 공개할 수는 없지만 비공개로 어떤 그 기준을 하는 게 1위가 나이였고 2위가 성별이었는데, 나이가 49.6%예요. 성별은 한 23% 내려가는데, 그럼 그 나이가 몇 살쯤이냐라고 했더니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남자가 33세, 여자가 32세 정도가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괜찮다는 말씀이신 그게 거예요? 이제 제한선인 거죠. 그걸 넘어가면 기업에서 이제 더 이상 뽑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아까 27세, 29세 평균이라면 33세, 32세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라는 거죠. 철수 씨가 몇 살이죠? 저는 이제 31살이고 아직 멀었네요. 예. 마음이 좀 놓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두 분의 대표님께는 이제 이걸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상황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20대 후반의 취업 준비생인데, 3수하고 4수한 상태예요. 뭐 중간중간 몇 군데 붙긴 붙었고, 근데 다음에 또 도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난 진짜 이 기업 아니면 안 된다 하고, 그때 이제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뭐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이시안 대표님? 저는 그 꿈의 그 크기랑 아까 얘기했지만 그 꿈의 크기와 열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는데, 안 된 사람이 꿈의 크기가 되게 적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맞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어떤 열정이나 하고 싶은 그런 거보다도, 그러면 너가 정말 맞는 사람인가, 그걸 먼저 진단한 다음에, 아까 상황 따라 다르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세모 모양인데 얘가 그래도
요렇게 비슷하게 생겨야지 그걸 좀 깎아가지고 만들죠. 근데 전혀 다른 역삼각형이 세모에 들어가겠다고 막 하면 그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친구의 어떤 상황이나 역량을 좀 진단해보고 그 조언을 할 것 같아요. 될 것 같으면 응원해주고.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 보이면 그래 한번 해봐라라고 할 텐데 전혀 다르면 그건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홍 쌤은 어떠세요? 나이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나이가 많은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무의미한 시간이 많은 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시간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기업에서 좋아할 만한 이력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아도 기업에서 충분히 뽑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 대표님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아지면 현실적으로 조직 생활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점은 있는데 그 기준점은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있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가 재수를 할까 삼수를 할까 이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대학에 입학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치 못하면 재수나 삼수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편입이라는 제도가 있듯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필드에 영업 직군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추후에 내가 편입할 수 있는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차단돼요. 왜냐하면 교육 영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또 직무를 전환시키거나 업계가 바뀌기 때문에 좀 편입이 녹록지 못해요. 근데 반면 예를 들어 이공계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 가고 싶겠죠. 대부분의 기계과 전공했던 친구들이 꿈꾸는 회사는 현차예요. 그런데 현차 가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현차에 있는 벤더들, 현대자동차의 한 3차 벤더들도 웬간한 소비재 기업들보다 좋은 처우와 연봉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데를 간 다음에 그쪽 업계는 상대적으로 이직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품 업계들 사이에 M&A도 많고요. 스핀오프도 많고 그다음에 같이 조인트로 R&D도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내가 편입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케이스라서 제가 일원화시켜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재수 삼수라는 가능성 외에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졌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미래 연구소 이런 데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한 17번, 18번의 수많은 직무가 바뀌는 그런 미래 사회를 이제 우리가 걷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초기 진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은 좀 고려해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 쌤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 지금부터는 예스 올 노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조금 더 솔직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 취업 준비생이라면, 내가 만약 취준생이라면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목표로 하는 기업에 합격할 때까지 계속 도전하겠다. 예스 올 노입니다. 자. 아니다. 나는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일단 어디든 입사부터 할 거다. 그럼 노를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이쪽 우리 전문가 쪽 라인은 노를 다 드셨고요. 이쪽 우리 또 YB 라인은 예스를 드셨습니다. 우리 민호 군부터. 민호 군은 일단 세모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정도는 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정말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었고 문제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찾는다면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직장을 이제 앞으로는 좀 슬픈 얘기는 하지만 제가 한 곳에서 계속 있을 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약에 좀 해도 안 된다 싶으면은 좀 이렇게 제가 이직이라든지 나중에 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직군을 찾아서 좀 옮겨서 다시 할 것 같긴 해서 그래서 일단 세모로 들었습니다. 네, 중립의 입장인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선 양 그리고 주리 씨 같은 경우는 예스 어떻게든 도전을 한다. 아직 잘 못 겪어봐서 그런가?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리 씨는 예스 그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은 중립 쪽이었었는데요. 예스를 들은 이유가 두 분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자기랑 맞고 자기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를 않았다면요. 저도 한 재수, 삼수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저랑 잘 맞지가 않고 좀 제가 잘 못하고 있다. 이 친구들은 자꾸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하면 저는 사실 눈 낮춰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가 미련이 남지는 않게 최대한 도전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예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도전을 해볼 것이다. 나라면. 네. 좋습니다. 윤선 양도 예스.
네, 일단 저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 미련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진짜 딱 3수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진짜 제가 면접장에 갔을 때도 심지어 저는 5, 6번 떨어지셨다는 분도 만나봤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안 맞는 것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해봤을 때 안 되면 저한테 안 맞는구나 싶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꿈은 계속해서 가져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잘하는 것을 찾아서 이제 임하고 그것에 이제 목표를 계속 가지고 도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수까지만이라는 말이 참 와닿는 게 저도 후배들한테 너무너무 아닌데 막 방송에 문을 두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도전의 유효기간을 둬라. 예. 그 유효기간 안에 안 됐으면 그거는 네 길이 아니거나 노력을 안 했거나 예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좀 이제 한 표를 같이 던지고 싶고요. 세 분은 이제 노입니다. 노. 이시안 대표님부터. 뭐 왜 노인지 그 얘기들을 충분히 하실 네네네. 테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 저는 좀 주목하는 거래 올해다라는 것이 지금 좀 많이 걸리는데요. 올해? 네, 그러니까 이번 연도 2016년도죠. 이제 그 2016년도, 27년도가 한국의 경제 전망이 너무 안 좋아요. 그 기업들이 뭐 하나 지금 뭐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기존에 팔아먹은 것도 안 팔리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뭐 대기업은 어떤 정치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채용을 확 줄일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그래도 채용이 많이 줄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더 이제 좀 빡빡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봐서 경제 전망 자체가 그렇게 채용이 있을지 없을지조차 몰라지는 중소기업으로 가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때 같으면 좀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요 근해 그러니까 내년이나 이런 때는 할 수 있으면 어디든지 들어가라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안전 브레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철수 씨, 노 드셨어요? 네, 저 안전 브레드 한참 생각했어요. 내가 좀 굳은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저는 이게 뭐 이건 가정이 아니라 사실 저는 제 얘기라고 생각해서 감정이입을 해서 했어요. 사실 제 얘기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최근에 어떤 쌈짓돈 모아놓은 걸 많지는 않지만 좀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사실 조금 이렇게 부끄러운 결과를 내서 진짜요? 네, 지금 경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추천한 아닙니다. 아니죠? 저번에 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깜짝이야. 예. 아무튼 좀 어떤 경제적인 여유나 마음적인 여유가 없어서 일단은 들어가서 약간 군대 입대한다는 느낌으로 돈을 벌어오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좀 최소한의 경험을 쌓고 다음에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 네. 좋습니다. 홍 쌤께서도 노. 제가 얘기하는 노는 그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에 입학을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이거에 대한 로망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취업 관점에서 보면 솔직한 얘기로 주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나오나 지방 국립대 나오나 취업 관점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스카이하고 지방 국립대는 아마 어마어마한 갭이 있을 거예요. 사회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직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꿈꾸는 뭐 CJ 제일제당,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대한 그 비전이 되게 높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오래 한 사람 관점에서는 그냥 비슷한 직장인으로 내비치는 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그룹핑을 고교 시절 스카이에 대한 부모님의 뜻에 대한 몰입 뭐 이런 개념들이 지금도 좀 통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선호도나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 아니면 안 간다. 그래서 재수를 한다. 뭐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물론 현저하게 처우라든가 복지 수준이 떨어진 기업에 입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는 버겁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미래 사회는 불확실하고요. 사회생활도 절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천년만년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 있다가 배우는 점이 많으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시 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뭐 수많은 가능성들이 열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오픈마인드로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봐라. 그런 느낌에서 저는 노를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봐야 될 텐데 우리 철수 씨에게 좀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좋을까요? 결국에 이제 재수를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재수를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제일 우선시 둬야 되며 어떤 부분을 제일 신경 써야 될까요? 글쎄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안 한 건가 못 한 건가. 취업이라는 게 재수를 하게 된 이유가 어떤 내 역량이 딸려서 아니면 거기랑 안 맞아서 못 한 건지 아니면은 뭔가 조금 취업 준비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0점 조준이 덜 돼서 할 수 있었지만 뭐 약간 좀 그런 게 부족한 게 있었는지 그런 걸 좀 잘 봐서
뭐 미래에 어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그런 가능성을 좀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막연한 재수보다는 막연한 시간 미루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부에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 꼭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서 스스로를 한번 다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토크 잡담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잡매거진 2부에서는 우리 사회 이슈를 다양한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슈 토크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